남해안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공동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합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발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진단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취임 2기를 맞은 박종훈 교육감과 부임모 거창 군수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남해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최대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사흘 늦게 찾아온 이른바 지각 장마인 만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문에 하천과 해안가 범람이 잦은 창원 마산항 인근은 도로 침수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다 장마 기간 동안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온 도로에 물이 차이가지고 물이까지 올라가지고 저거 장소도 다 시작되고 매년 그래요. 하지만 서항지구 배수관 확장 공사와 배수 펌프 시설은 예산 확보가 늦어진 탓에 내년 말은 돼야 마무리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사태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남 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모두 2,200여 곳. 창원의 한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로 경사면에 물이 솟거나 비탈면이 갈라지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경남 지역의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산간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는 소강 상태에 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공동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합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양 대학은 빠르면 오는 11월 안에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에 돛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양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통합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통합계획서에는 통합대학의 명칭을 비롯해 비전과 발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양 대학은 늦어도 오는 11월 안에 통합 실행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학년도에 통합대학의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 가면 우리가 남쪽의 서울대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대학이 돼야 되고 좋은 대학이 된다는 게 우리 그 통합의 근본 취지죠. 대학 통합은 대학 경쟁력과 재정 여건 강화, 명문 거점 국립대학교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양 대학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경남과학기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구하면서 교육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나 대학 명칭에서부터 주요 학과의 배치와 통폐합 등 쟁점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양 대학이 슬기롭게 갈등을 극복하고 해묵은 과제인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의 송금은커녕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며 황 대표의 발언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사천의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의 무레시 씨. 조선 경기가 나빠진 몇 년 전부터는 잔업과 특근도 별로 없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점심 때만 제공하고 뭐 아침 저녁을 본인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한국에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힘든 일은 도맡아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도 외국인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는 돈을 이렇게 뭐 깎아야 된다, 뭐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택시회사,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 이미용실, 뭐 옷가게, 재래시장 등은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요 아마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산과 경남 40여 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의 발언은 인종차별적 망언에 극치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 좀 더 많이 힘드네요.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오늘 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인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천 권역에 공공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진료권 확정과 공공병원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는 강제 폐업된 진주병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찬반 단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도의회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7월까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남아있는데도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의 인권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입장도 실망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쁜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조례는 이미 부결됐지만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인권 경영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진단해보는 순서. 오늘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취임 2기를 맞은 박종훈 교육감의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정효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민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4년 경남 교육 현장의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수업 혁신에 좀 더 주력하고 싶고요. 이제 무상교육이라는 그 개념이 교육복지로 성화되어서 박 교육감의 지난 1년 경남교육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상교육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 데 이어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방 안전 덮개 확대에 이어 미세먼지 방지 대책, 개원을 앞둔 안전체험 교육원은 학생 안전을 고려한 역점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개관했습니다만 교권보호센터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박 교육감은 남은 임기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신개념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바다 같은 독서문화 복합 공간을 추가 설립하고 행복마을학교 같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책임교육, 미래교육, 그리고 혁신교육 이 세 가지의 화두는 제가 끝까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하지만 진보교육감 2기 핵심 과제였던 경남학생인권 조례 무산으로 정치적 부담이 과중된 데다 찬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사업 타당성에 제동이 걸린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진로체험 교육원은 교육부 설득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박 교육감은 교육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추진단을 만들어 남은 공약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구이모 거창군수의 군정 1년, 이룬 성과만큼 남긴 과제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준석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내세웠던 56개 과제 가운데 소통 군수실 운영, 전국 최초 암 환자 건강주치의 제도 시행 등 16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거창군은 밝혔습니다. 특히 거창 성강기밸리 산업특구 지정, 성강기 대표 모델인 GL웨이터 출시, 성강기 안전기술원 개원 등 세계 성강기 허브 도시의 발판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성강기 안전기술원이 유치되고 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다 보니까 대형 산업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1년, 거창군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던 중점 과제는 여전히 엉켜 있습니다. 거창군의 원안 추진 발표로 갈등이 재점화됐던 구치소 문제, 법무부와 찬반단체가 참여한 오자협의체를 통해 주민투표라는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구역 논란으로 애초 합의했던 7월 주민투표는 힘든 상황입니다. 차관님도 이 자리에서 거창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원안이든 이제든 그거는 정부에서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사들여서라도 정성화하겠다던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는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표권 매매 계약을 했다는 국민들의 비판 속에 거창군은 계약을 파기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거창국제연극제는 법적 다툼거리가 됐고 거창군의 책임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문제가 가장 금이고 빠른 해결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진돼 꼬이는 지금 꼬이가 있지만은 또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또 협의는 또 협의대로. 민선 7기 1년, 이룬 성과만큼 거창군정이 남긴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추경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경상남도의 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지원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 사업과 각종 복지 사업 등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국비는 1,600여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해 국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일선 시구는 9월에 추경을 추진해 주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가 오늘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유치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남해군에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석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가 남해에 들어오면 대기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며 광양만권 환경오염을 개선하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에 힘써온 제야사학자 정재상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장이 오늘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정재상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장은 지난 1993년부터 국가 기록을 찾아 천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정부에 소원을 신청해 200여 명이 건국 훈장을 받는 데 힘써왔습니다.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국도 3호선 개선 공사 현장에서 청동기 시대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등이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남해안의 사천과 엿 등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굴돼 왔지만 남해군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해군은 4, 5세기의 남해에도 유력한 청동기 시대 지배 계층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인돌 상석을 따로 보관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획실을 사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사에 생활 SOC 사업단을 설치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위해 신도시 기획단 TF를 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9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거창읍의 한 숙박시설 건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5층 규모로 계획된 이 숙박시설을 특색 있는 건축물로 정비해 9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과 도박 광고 사이트 수십 개를 제작해 운영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양에 거주하는 현지인들과 공모해 일본의 서버를 두고 음란 사이트와 도박 광고 사이트 50개를 제작, 판매,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한 음란물 100여 건을 게시하고 500여 개의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로 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도청 경남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7서와 7원 톨게이트 등에서 근무하는 요금수사원들에게 자회사로 채용 관계를 바꿀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집단 해고했다며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이들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